네, 먼저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월주 연출가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 역할 맡은 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담 역할 맡은 배두입니다. 김성주 역을 맡은 전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 역할 맡은 최현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보내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공연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으셨어요. 그래서 연출님께 먼저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 장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단층과 그 경사와 회전 무대를 통해서 이번 공연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걸 답변드리기 앞서서 우선 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은 또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그런 대로 재미있다라고 느끼셨을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각이 다르고 또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세계들을 좀 보고 있구나 라고 좀 널리 마음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인물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가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원래 대본에서 저한테 좀 답답함을 주었던 것은 제목이 풍월주의인데 대본란에서 바람과 달을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바람과 달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물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작품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그 물이라는 공간, 즉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열과 그 진성도 물가에서 만나해보자 라는 생각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 즉 사랑을 느낀다는 감정은 수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큰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라고 해서 뭐 더 작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사랑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사랑은 서로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우들이 좀 수평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고여 있으려면 낮은 공간에 수평으로 있어야 하니 그런 공간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4개의 길이 보여지는데 그 길은 각각 진성, 열, 문장, 사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 향해 다가가려고 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턴테이블, 회전 무대가 이들의 다가옴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놓고 싶어서 그리고 물소리, 종소리 이런 것도 일종의 파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객석 또한 하나의 물가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고요. 하나 더 우리 작품이 종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 종소리가 에밀레 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진성이 나오는 모든 장면에 이 종소리가 먼저 들리거나 같이 들리게 되는데 진성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종이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일그러진 소리로 들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파장이거든요. 파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공간보다는 수평적인 공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해서 이런 수평의 공간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연출님께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요, 한 분씩 다 있으세요? 저희 풍화주에서 그 많은 장면에서 춤과 안무가 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뮤지컬에서 음악이 반복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뭐 테마다 또 라이트 모티프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어요. 때로는 2시간짜리 극이라고 2시간 반짜리 극이라고 해도 그들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들의 각자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들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목표들을 막 이루려면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제스처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스처도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이고 몸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것들을, 자기 생각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전달하려면 말과 함께 노래와 함께 몸짓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사실 우리 작품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그 강조하고 또 계속 애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뜻대로 야단도 많습니다. 욕도 먹고. 그래서 좀 만들었는데요. 그 자기들의 마음의 상태들, 자기들의 언어들을 그 말 이외의 것으로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또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고 몸짓을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열 역할의 정상윤 배우님, 네, 저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씬에서 칼에 찔린 채 진성여왕의 머리를 감싸고 안으시던데 그때 열이의 마음이 매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관객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표현하는 어떤 정확한 정의가 있더라도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냐. 아니 뭐 보고 싶은 대로 보시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굳이 뭐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그 일종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위로. 여왕에 대한 이 사람 칼을 든 자의 슬픔이 더 큰 법인데 나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을 원래도 혼자였던 여왕을 항상 위로를 해주고 연민을 느끼고 항상 마음을 좀 더 다독여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배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위로를 해준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위로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그러면 진성 여왕께 저희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여왕이 꼭 칼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장면에서 처음부터 열의를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프셨다고 하셨거든요. 백을 들고 나올 순 없잖아요. 일단 칼인데, 사실은 원래 사실은 원래 연습 때는 이 장면이 아니었었고 무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무사가 칼을 들고 나오는 씬이었는데 무사가 빠지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들고 나와야 되는 그 기술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마인드를 어떻게 또 가져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뭐 처음부터 뭐 열의를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여왕이 열의한테 가지는 마음이 원래 뭐 내가 가진 권력이나 어떤 걸로도 열의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칼을 들고 나오는 순간 내 어떤 걸로도 열의를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표시예요.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안 되지 않나? 상상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래요. 네, 저희 다음은 저희 은장 어르신 저희 최현정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영상으로 공개되었던 프로필 촬영 때 인터뷰를 하셨던 게 있으셨는데요. 그때 노래 한 소절을 저희가 다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무엇이었으며 그 노래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게 넘버가 원래 새로운 곡이 있었어요. 올 수도 갈 수도라는 곡이었는데 문장 솔로로 2분 30초짜리 장황하고 멋지게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도 좋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연습을 이제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 이 노래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옆으로 새길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근데 연출님도 그렇게 보시고 동의하시고 좀 스태프들과 이렇게 많이 회의를 거신 결과 노래가 빠지게 됐습니다. 뭐 저는 괜찮았는데 현수 형이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아프긴 했는데 연출님이 또 약속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퇴장 음악으로 써주겠다. 예, 관객들 퇴장 음악으로 써주겠다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연출님. 녹음을 안 하셨어요. 네. 녹음을 안 해서. 네. 그러면 네, 저희 네. 되게 쑥스럽네요. 네. 당신이 오실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기쁠 수 있다면 10년을 지켜온 나 하지만 내가 간다면 비바람 불어오고 하지만 내가 간다면 당신이 돌아서니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이 내 마음을 어찌 내게 한없이 내어주시고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나의 걸음을 어찌 내게 재촉하며 가라 하나. 불러도 괜찮을 것 같죠? 연출은 어떻게 좀 저희 그럼 다음으로 저희 사동 역할을 해주신 저희 배두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질었던 운장 어르신이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해서 제가 거둔 아이니 제가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어르신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좀 질문하고 벗어난 건데 제가 중간에 마이크를 꺼줬는데 오늘 음향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한 거였어요. 제가 잘 불렀어야 되는데 같이 하는 신성민 배우님은 이런 실수가 없는데 제가 아직 액션이 좀 약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웃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모질게 보이겠지만 이제 최현동 배우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어떤 끈끈한 정이 있고 어떤 한 식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항상 가지고 가자, 그 기본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게 있었고요.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평소에는 뭐 저한테 이렇게 보이시게 모질게 보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따뜻함이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어르신이라고 얘기했을 땐 사실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되게 만감이 주저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러니까 더 한 번 제가 죽어야 한다는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훅 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했지? 그렇습니다. 제가 잘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연출님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성여왕의 태기를 확인하는 그 로파가 무련처럼 신내림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고 하는 건 연출, 음악, 감독, 안무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창작자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1차의 세계를 우리가 재해석해서 배우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입혀주고 그들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맹인을 그 신녀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락사락 가는 시를 타고 오는 소리. 근데 문장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니 능히 마마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원래 대사입니다. 이게 좀 전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나 또 왕녀, 그러니까 이 궁에 있는 여성을 진맥을 짚을 때 그 옥체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 그 시를 통해서 진맥을 짚게 하는 것이 우리 옛 진맥 방법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해서 능히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해놓고선 진맥의 방법은 시를 쓴다라는 것이 저는 모순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쓰는 언어가 그 산송장, 밑빠진 독, 지붕 없는 집, 사락사락 춤을 추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언어들이 대단히 시각적인 언어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시각적인 언어 쓰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됐고 가능하면 이 여성의 어떤 말이 대단히 힘이 있고 권위를 갖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사람에게 기운을 느껴서 자신의 영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그 자신이 영안을 통해 본 것을 문장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여자가 말하는 것에 힘이 실리겠다. 그녀가 말하자마자 뒤에서 진성은 구역질을 해서 태기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전달법이고 효과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상훈 배우님께 저희도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가 지은 게 열이 옷이라는 암시는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서 열이는 언제부터 다미가 자기 위에 옷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 극으로 봤을 때는 씬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처음 만난 씬, 그리고 글씨 술 취해서 들어오는 씬, 나중에 이제 도망가자 하고 막 불글씨 쓰고 열창하고 막 그 씬. 근데 사실 처음부터 좀 눈치를 채긴 챕니다.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죠. 사실 이 친구가 품이 좀 줄었나 하고 할 때 하고 있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연출님과 티를 안 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예전 리딩 공연이나 이런 걸로 만내 네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알지만 정말 티 안 내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또 다음 씬에서 또 진짜 줄었나 하잖아요. 그때도 솔직히 거의 이제 알죠. 근데 그냥 넘어가지고 알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만나 이제 그 부쿠시 쓰고 그 시에서 그 옷을 보잖아요. 처음 그때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 옷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 친구가 야 나 사실 여기 진짜 짱나고 막 지긋지긋했다고 하면서 옷 던지잖아요. 그때 옷을 보죠. 그때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 정도 사실 그 씬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연 때 공연하면서 약간 이렇게 보는 포즈를 좀 잡고 있어요.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던졌을 때 바라보고 이 정도 그거를 좀 삽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질문의 답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옷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진신 연출님과 지신 가득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럼 이쯤에서 응모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객석에 계신 분들 질문을 저희가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무역에 네. 저 아까 그 연출님 답변 듣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 거를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까 그 신녀가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태기를 날잖아요. 근데 그 넘버에서는 계속 그 가는 실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되잖아요. 가사에서 그 신녀의 입을 통해서 그거를 넘버가 표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시를 통해서 태기를 알았고 지금은 신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살리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가 아니라 신녀 입으로 그 실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신지? 사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우리 버전에서는 신녀가 시를 타고 온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들리지 않느냐, 사락사락 춤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남자 문장이 이제 진성이랑 노래를 할 때 신녀가 나가고 나서 꿈 마마의 꿈 가는 시를 타고 오는 소리라고 노래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창작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작가랑 협의해서 그 권한이 넘지 못하는 범위도 좀 있습니다. 이 대본을 작가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작가님도 같이 고치고 또 논의를 했었는데 작가께서 지키고자 했던 또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신녀가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그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왕의 이 망토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잡게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가사에 이음을 좀 주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답이 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십니까? 연출님께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공미가 중간에 끝부분에 이제 담이 그 여왕이랑 만나고 나서 곰 맡으신 그 보현 배우님이 그 여부인과 진부인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트위터에서 뭐 권력? 무슨 직위를 부탁하는 그런 행위라고 했는데 초반부나 봤을 때나 아니면 담이 죽고 나서 보면 곰은 담한테 어느 정도 우정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곰이 같은 경우에도 아키방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면 담이가 그 부군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된다는 것보다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확률이 좀 큰데 그런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다 죄송합니다.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표현이 덜 됐다는 건데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다음부터 그런 질문이 없도록 더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작품을 보시면은 좀 느끼셨겠지만 곰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열이한테 조금 반감을 갖고 있고 중간에 보면 또 우리 후반에 담이가 권력을 갖게 된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얘한테 또 뭐라고 또 타박하는 말을 좀 하죠. 아키방에서 보면은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 좀 우스꽝스러운 것도 차고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 부인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실은 우리 처음에 여자들이 들어올 때 각각 서브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부인은 곰이 맡아서 하고 여부인은 담이가 맡아서 하는데 그게 사장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의 권력 관계 속에서 그 진부인이 여부인보다 훨씬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상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신라의 문화의 한 부분을 차용을 했던 거지 역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의 색을 보면 그 골품에 따라 색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욕두품의 경우는 우리 지선 배우가 입고 있는 자색, 그리고 진골의 경우
자색을 입고 육두품의 경우는 우리 유나 배우가 입었던 비색을 입습니다. 비색이 오렌지색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의상의 색을 가지고 권력을 나타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놈은 그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신부인에게 서브를 했던 거거든요. 지 눈으로 봤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열이가 힘을 갖게 되면 무엇이 되었고, 얘가 힘을 잃고 또 다미가 또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도 궁에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첫 장면부터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 있는 두 번의 브릿지 장면에서 그 고미가 신부인에게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쫓아다니고 들리지도 않는 말을 계속하는 행동은 자기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운루에서 풍월로서의 어떤 자격지심, 열에 대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도 빨리 저 여인에게 구체적인 마음에 들게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관직을 받는 것 또는 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는 어떤 그 서포트를 받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작용을 좀 더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나누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업 올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좀 부담되고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재연 연출하기도 그렇습니다. 초연과 좀 다른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공연 올리고 나니까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주 많은 여러분들과의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노력을 했고 그 공연에 대한 가치와 인정을 전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 또 반성하게 됐던 것은 내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것도 있었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내가 관습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은 더 내가 주의하고 더 공부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기죽거나 그 작품을 변명할 이유는 없겠다. 내가 전달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단순히 난 재연 연출 중에 당연히 받아도 돼라는 어떤 프레스로 받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렇게 첫 번째 했던 운동 장소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신 저희 관객 여러분, 공연 후에도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저희 연출님과 배우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